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추인을 받았고요. 조금 뒤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가결됐고요. 그 뒤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는 정회했고 오후 2시부터 화상 의원총회가 열렸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오선 주호영 의원을 추대했는데 조금 전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위원회가 다시 속개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제적위원은 700명이 넘는데요.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죠?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징계가 끝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친 이준석계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처분 신청은 제가 당대표 보좌역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오늘 의결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13일 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비대위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 구성은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라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소식 알아봅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오늘 연이어 토론회가 잡혀 있죠? 후보들은 지금은 오후 5시 부산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차례 방송 토론에서 맞붙는데 오늘 오전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3차 방송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오전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당원 80조 개정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당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묻자 이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